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4포인트가 하락하는 3000포인트에서 횡보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그런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세가 결코 약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그래도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고 하는 점이 상당한 그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장세에서 모처럼 개인들이 어, 지금 7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도 거래소 시장에서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들이 8천억을 매수하는 것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특이한 점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이제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또 바이오,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하고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순환매에서 이제 주가의 연속성이 없는 대형주군을 반등할 때 매도로 활용을 하고 철저하게 중소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장이 30포인트가 넘게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개인들이 최근 메타버스 위주 아주 인기 있는 시장에 되는 종목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근데 대형주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실증을 느꼈다고 그럴까요? 어,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반등 시에 매도해서 새롭게 가는 종목, 되는 종목 위주로 편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제가 이미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여러 번 여기서 강의를 그 해드리고 했지만은 이미 이 시장에서 특징은 어떠한 그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왠지 이번에 메타버스 쪽으로는 이러한 열기들이 한동안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은 이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치 창조를 어,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ETF도 출시가 됐고 또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그 페이스북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회사도 회사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꿀 정도로 이제 그 인터넷 공간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메타버스를 빼놓고는 그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에 출시할 AR, VR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그래서 관련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번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또 상승한 업종들 보면 대부분이 제가 이제 그 대비하기 쉽게 이 대형주하고 일부 상승한 종목들 이렇게 분류해서 놔봤는데 대부분 플러스 난 종목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라든가 NFT 또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겠다 이런 공시들이 나온 기업들 그런 종목들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그 메타버스라든가 이쪽 블록체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9세대 종목들로 몰리면서 주가도 반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회사가 발빠르게 좀 사업을 천천히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그 회사의 기업 내용이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조금 연관이 된다든가 하면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사업을 영위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만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좀 답답한 느낌, 시류를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주주로서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있죠. 여하튼 지금 그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이 주식들의 주도 열기가 과거 다른 테마성 주도주들과 다른 점을 제가 한번 해보면은요. 급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장대 음봉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또 시세 복원도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많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3분기 정도 지난 이 상황에서 정말 그 하늘과 땅 차이에 엄청난 그 회사의 변혁을 몰고 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주가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2만 원도 채 안 했던 회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에 무상증자 100%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3,800만 주 정도에 이르는데 작년만 해도 이 주식이 그 무상증자 하기 전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대 머물러 있던 이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가 불과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이 시가총액을 13조 정도 오늘 시가총액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 6조 8천억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기준해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2천억, 3천억, 3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회사가 지금 6조 8천억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 시가총액 비교로 볼 때 거의 15배에서 20배 이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대비가 되는 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크게 출현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었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바이오의 선두 주자였던 신풍제약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게 이제 신풍제약의 주가 차트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 그 코로나 치료제의 그 영향, 파라맥스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6천 원대에서 지금 뭐 20몇만 원까지도 주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 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하나 이렇게 쏟아냄으로써 주가 장기 조정에 또 들어섰고요. 이 기간이 주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의 장기 조정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고점을 쉽게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장기 조정으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연한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그 게임주들 NFT하고 메타버스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그 업체들의 주가는 하나같이 고점에서의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거는 위메이드 맥스라고 하는 그 기업 주가고요. 컴투스의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닥권 9만 5천 원대에서 2배가 넘는 그런 상승인데도 장대 음봉이 나타나진 않아요. 당일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오늘 또 신가 고점 부근에서 소폭 밀리긴 했지만 뚜렷하게 이 장대 음봉으로 모든 주식을 다 쏟아놓는 것 같은 그러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신고가의 그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게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뭐 앞에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주들의 그 메타버스 환경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일부에서 아주 그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고가 이 특징적인 거 두 번째는 신고가 부근에 소위 말해서 위험가격권이잖아요. 위험가격권에서 매수 주체가 보통 개인들이 따라 붙었다가 고점에서 고점을 찍고 당일날 그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면서 개인들이 크게 물려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급등주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우영가격권에서 매수 주체 세력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주도를 한다는 것이 더 놀라운 현실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급등을 하다가 조금 조정이 크게 들어온 에디슨 EV라고 하는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상증자도 300%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쌍용차의 우선 인수 협상자로 지정이 됐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뭐 하늘 모르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이런 종목의 그래프의 특징도 최고가 82,400원에서 무려 상한가까지 또 계속해서 장이 이렇게 시가 약하게 시작하는 듯 하면서 상으로 마감하고 이렇게 몇 번씩 되풀이 되니까 개인들이 아예 그 처음부터 시초가를 상한가로 따로 붙는 그런 상황들에 매물을 왕창 받아가지고 주가가 하한가 부근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시세가 일순간에 82,400원에서 37,000원 절반도 넘는 그런 손실로 큰 폭의 손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마지막에 따라붙는 그 특징들이 대부분이 보면 개인들이 고점에서 많이 물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마지막 상한가 국면 여기에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조정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전주 중에서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추격 매수했다가 당하는 이런 사례들인데 의외로 이런 그 위메이드라든가 그 바닥권에서 뭐 5배도 아니고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 이 종목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이 물량을 오늘 또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같은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요. 또 어제 또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무상증자 100%도 감안을 해보면 주가가 지금 4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관이 또 이렇게 해서 또 매수를 하는 거 보면 그 앞으로의 그 주가의 그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게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풍길 수도 있고 이거로 인해서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걸 보면서 또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컴투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동일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위험 가격의 고점 부분에서 주로 매도를 주도하는 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둘 중에 하나들이 이렇게 고점에서의 매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또 이 NFT로 연결된 이런 상황이 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뭔가 거대한 추세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미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주가를 탄탄하게 오히려 받치고 있는 것이 과도한 공매도 물량이에요. 전에 볼 수 없이 우리가 주가가 바닥에서 배 정도 오르고 또는 2배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를 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공매도 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세력들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그 매물을 이겨가면서 계속해서 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보를 갖다 놓고 장기로 버티고 있는 이런 대기 매수세들이 오히려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반대 매수로 시장에서 흘러 들어오고 참 탄탄한 대기 매수 세력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 어제 제 시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주식 수량이 3,300만 주에 불과한데 공매도 수량이 오히려 300만 주가 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다시 매수로 전환해야 될 세력들 아닙니까? 역시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1200만 주에서 공매도가 100만 주를 넘게 차지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점이라는 인식보다는 새로운 연관주를 찾는 이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급등한 이런 종목들, 지금 우리가 선도로 그 메타버스 관련주다 하고 방송에서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그다음에 덱스터 이런 것들, 제가 처음에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장이 될 때, 제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덱스터라는 이런 종목들이 5,000원, 6,000원 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들고 장기적인 성장주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조정을 안 받고 지속해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우리가 신규로 다시 메타버스다 해가면서 주가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이제 12월 17일 날 싸이월드가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이 한컴 타운을 설립하고, 그래서 한컴과 같이 싸이월드 한컴 타운이 설립되면서 이 메타버스 환경으로 어, 그 앞으로 영업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거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종목보다 오늘 새롭게 부상하는 이런 종목들, 드래곤 플라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 P2E,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런 게임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공시들만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미 선도로 올라와서 조금 조정을 했던 맥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같은 날 제가 NP라고 하는 종목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죠. 상한가 진입하고 2,300만 주가 됐는데 오늘 또 장중에 20%가 넘는 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또 똑같이 2천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그러면 NP라고 하는 종목은 또 뭐냐 하면은 NP가 이 대주주가 우리가 잘 아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또 대주주로 이 지분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만원대 그 상장하고 만원대에서 횡보하던 주식이 지금 4배, 5배 이렇게 올라온 거를 건드리기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위즈윅 스튜디오의 자회사고 한 이런 그 NP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로 어,
과감하게 오히려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적다고 보는 거죠. 근데 NP 같은 경우도 주가가 13,000원, 이 아주 저점으로 따지면 7,000원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다소 가격 시세 부담은 느껴지면서도 일반 매수세들이 강력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다 다뤄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간 종목들을 그런 종목이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최근에 핫한 그런 내용들과 연계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이미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위지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 잘못 그 높게 잡고 그날 조정폭이 5% 10% 크게 조정이 들어오는 이런 거를 한번 당하게 되면 계좌의 손실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도주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적은 이런 쪽으로 매매의 그 매수처를 옮겨가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또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 새롭게 뛰어오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